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의 정치 싸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 아는 개발자분이랑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개발자분이, 아, 나름대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좀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이제 커리어도 잘 쌓으시고 그런 개발자분인데,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할 걸 예견을 하고 PL이라는 프로젝트 리더죠. PL한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거 자체, 그러니까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 성능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튜닝 때문에 이분을 이제 데려온 건데, 그래서 그걸 이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코드도 짜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프로젝트 리더분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 됐다고, 괜찮다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급상 프로젝트 리더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것만 이제 코드를 그냥 가지고 있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리더 말고, 이제 프로젝트 리더랑 이제 동급의 프로젝트를 또 이제 리딩 하시는 또 다른 분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이거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 리더분이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짜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이제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다른 이제 비슷한 직급의 분이 어 그냥 네가 넘어가라, 일단 알겠다,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일을, 이런 때는 저도 그랬지만,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이 더 강해서 이제 힘이 더 센 거죠, 회사 내에서. 그게 더 세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되면, 이메일 같은 걸로 그렇게 이제 확인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그러거든. 오늘 이제 회의록 대략적으로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기결되었음. 이렇게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이거를? 아무튼 이렇게 기각되었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거 이제 확인에 대한 메일을 달라 그러는데 자꾸 안 주는 거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짜증이 되게 난 상태였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대기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문제가 터져 버렸대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이제 성능 이슈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터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너 이거 튜닝하러 오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 개발자분한테 겁나 뭐라고 이제 책임이 다 떠넘겨진 거예요. 근데 아까 메일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메일을 자꾸 달라고 하면 핑계를 대면서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컨펌 네가 했다 이렇게 확인을 받으려고 해도 안 주고 해가지고 되게 이제 빡치고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회사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의견권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 더 뛰어난 게 사람이 밑에 있어도 절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PR분이 그렇게 실력이 좋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황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았냐, 이게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짜뒀던 코드를 다시 내가 이렇게 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보여주니까,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됐대요. 반영을 딱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성능이 되게 잘 도니까 PL이 얼굴이 불그락달그락 되면서 되게 짜증을 많이 내더래요. 막 되게. 근데 그러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잘 돌아가나 싶었는데, 어 나중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버그가 미친 듯이 나오더래요. 이 개발자분이 짠 코드가.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깃 있죠. 깃을 이렇게 뒤져봐가지고, 혹시 수정된 내역이 있나 딱 봤더니 이 PL이 그 수정을 했대요. 수정을 해가지고 되게 안 된다고 막 되게 막 지랄지랄 하더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정말 이분이 그거 갖고 이거 기세 당신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PL이 잠깐만 이렇게 오라면서 데리고 가더래. 아, 그냥 좋게 끝내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재요.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 아닌가? 난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가 있고 나르시스트가 있고 막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도 일을 되게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팀 노방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을 정말 잘해서 이렇게 이번에도 연봉 7천 개발자도 나왔고, 정말 이제 고연봉 개발자들이나 뭐 교육청에 인증도 다 하고 매년 인증했는데 한 번도 페널티 안 받아요. 허위 과장 광고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못하지. 근데 지금 몇 년째 똑같이 고연봉 광고 계속 올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사실이니까. 교육청에서 제지를 못해요, 사실이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인증도 하고 이제 많은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좀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스로 확인을 할 걸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저질러 놓고 이상하게 코드 일부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개발자 실력 나쁘다고 막 까내리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이상하다 해서 기스를 딱 보니까 소스를 개판으로 수정해 놓은 거지. 뭐 이렇게 뭐 소스 짜는 것도 이상하게 해놓고 막 프로시저 짜는 것도 막 진짜 그지같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그 회사 제품이 잘 되는 거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그냥 중요한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생각보다. 나도 옛날에 몇 명 있었어요. 그니까 진짜 모든 그러니까 그 팀의 구성원이 좀 어느 정도 자기 자신보다는 이제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그 팀은 되게 잘 돼요. 그런 회사들은 웬만하면 다 잘 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존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결국에 기존에 있던 개발자들을 다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공격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 IT 업계에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비슷한 경우가 저도 되게 많았고 견제 막 쩔고 근데 이제 대부분 진짜 뭐 이도저도 아닌 애들이 견제를 하죠. 그러니까 개발 존나 잘하는 애들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말 한두 마디만 해도 진짜 막 거기서 얘 진짜 괜찮은 친구고 잘하는 친구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이제 뭐만 하면은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 끄집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유형의 타입들은 솔직히 막 좀 고만고만한 회사 거기에 유난히 많고 직급이 좀 있는 사람들이 저 짓을 좀 많이 해요. 그렇다고 이제 뭐 미생처럼 막 직급 있는 막 되게 꼰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신입들도 답 없는 신입들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를 까든 어떻게 까든 사실은 다 안 좋게 얘기하는 건 되게 쉽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인구의 한 1% 있다는 소시오패스 좀 쏘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진짜 놀랐거든요, 얘기 들으면서. 저도 비슷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 얘 조금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좀 까내리는 타입이구나.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걸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조직에서 그냥 나와버려요. 왜 거기 있어? 그러면 나오면서 얘기하죠. 저 새끼 때문에 나간다고. 저 새끼라고 하진 않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나간다고. 저 사람 진짜 그동안 있던 일을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나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주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보다 내가 이제 직급을 높여서 가던지.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보수적인 이제 조직 사회는 밑에 있던 사람을 위로 잘 안 올려줍니다. 올려줘도 단계적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엘리트들 정말 슈퍼스타들을 잡지 못하는 이상한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직이에요. 근데 이직에서 문제가 안 생기려면 항상 단련을 해야 된다고 했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는 이렇게 멋진 남성 또는 멋진 여성이랑 만나려고 여러분들이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또는 멋진 이렇게 근육 몸매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이제 능력도 좋은 개발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개발자가 됐는데 어떤 애인이 생겼어. 근데 애인이 생겼다고 모든 운동을 그만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일도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헤어지면 다시 또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면 정말 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요 시장은 우리가 평생 일을 한다면 평생 가거든요. 오히려 연애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연애는 그래도 결혼을 하면 안정적으로 적당히 이렇게 나를 가꿔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직업은 평생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퇴사를 할 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어떤 회사에 어떤 또라이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런 얘기 되게 우스갯소리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또라이는 어디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또라이들이랑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말싸움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들과 굉장히 그 뭐 팀노바 운영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기본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답정너로, 그러니까 팀노바 너희들은 무조건 사귈 거야, 우리가 아무리 교육청에 인증하고 아무리 당사자가 와서 저 고용분 받아요 막 이렇게 인증을 하고 해도 그 학생들과 우리들은 서로 이제 행복하고 막 그래도 본인들은 절대 안 믿겠다라고 그게 가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설득이 안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또라이에 대해서, 이제 또라이 존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간다 이러면은 저는 바로 퇴사 각이죠. 퇴사해서 다른 데 가죠. 왜냐면 난 항상 날 가꿔놨기 때문에, 실력으로 가꿔놨기 때문에 회사 갈 때마다 항상 연봉을 많이 높였고, 그래도 되게 좋았죠. 근데 이런 얘기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이제 우리 이제 꼰대분들은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저 잘난 척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난 척이 아니라 이런 건 잘난 거죠, 사실은. 왜냐면 그만큼 내가 남들 잘 때 안 자고 개고생하면서 열심히 실력을 쌓아놨고, 난 그 회사에서도 정말 꼰대들이 그 정치질 할 때도 정치랑 상관없이 제품 그 자체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은 좋지 않다라고 말한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 나온 거는 충분히 자부심 가질만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인정을 잘 해주는 사회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꼰대들은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요. 실제로 지금도 이제 팀노바 졸업생들이 구직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 연봉 테이블은 3천인데 신입은 네가 좀 잘해도 우리는 3천밖에 못 준다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연봉 막 7천으로 가는 애들한테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 실제 수요시장에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말 경쟁력 없는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그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너 나랑 사귀려면 집 한 채는 해와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얘가 집을 안 해와도 얘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자고 하는데, 걔는 여러분들한테 걔가 특별히 잘나지도 않은 애가 여러분들한테 집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주겠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뭐 연봉 7천, 뭐 5천 이상, 뭐 6천, 7천 계속 준다는데 널렸는데 굳이 연봉 3천, 우리는 3천밖에 못 줘, 이런 기업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퇴사하면은 딱 그 자본주의 시장이 있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항상 퇴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퇴사해가지고, 나는 이런 감성 제일 이해가 안 돼. 막, 그 퇴사하면은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사장 새끼, 뭐, 팀장 새끼, 나쁜 새끼 이러면서 기존의 회사 존나 욕하고, 이게 그런 것도 누가 뭐 억지로 끌고 갔나, 뭐,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조직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퇴사했을 때 더 좋은 회사로 가는 게 더 멋진 그런 복수 아닐까요? 그리고 나한테도 훨씬 좋지. 그래서 항상 나는 퇴사를 꿈꾼다 이게 아니고, 나는 퇴사 이후에 더 좋은 기업에 가든지 더 좋은 경쟁력 있는 내가 더 지향하는 삶에 가까운 회사에 당당하게 간다라는 목표로 오히려 퇴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없이 일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퇴사를 위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퇴사만 하고 그 다음에 대책 없는 사람들 진짜 많아. 요즘 내 주위에 진짜 백수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막 보면 다들 다 코딩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한테 상담해달라고 그러는데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난 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난 직업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냥 이렇게 피곤해. 그런 얘기 일일이 해줘봤자 듣지도 않고, 뭐 얘기해줘봤자 뭐 관심이나 있겠어. 뭐 이렇게 열심히 듣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 뭐 그 가면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많고, 조금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래서 뭐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들 많거든. 그럼 나는 그래, 적당히 노력을 했으면 적당히 사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노력하고서 엄청나게 잘 살려 하지 말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 까내리려 하지 말고, 당신이 못한 거 그 사람들은 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반박을 하는 게 그런 거잖아. 이건 재능의 문제다, 뭐 정말 천재적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재능의 문제를 얘기를 하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전교 1등 하는 친구들과 있어.
저는 제가 상고로 나왔지만 저는 전교 1등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해본 입장에서 난 진짜 너무너무 난 재능이 없고 난 너무너무 내가 무식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암기력도 딸리고 그래서 내가 같은 문항을 정말 막 정말 선생님 그러니까 남들 잘 때 난 안 자고 나는 진짜 내가 고등학생 때 수업 시간에 자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진짜 왜냐면 그 성적이 잘 나와야 되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다 적어야 되거든. 적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졸리고 그래서 막 커피도 많이 마시고 정말 막 너무 막 졸려 죽겠는데 막 그 억지로 참아가면서 막 그렇게 했던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시험 때도 막 몇 주 전부터 항상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제 선생님 중요하게 그 찍었던 거 같이 정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아니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거든 고등학생 때. 근데 이거는 재능이라기보단 그냥 노력이거든. 근데 진짜 정말 재능이 미쳐가지고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하고 이런 거는 병이에요. 그 소리를 한번 들으면 그 들은 소리를 이제 계속 이제 잊지 않고 계속 듣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럼 약간 병이거든요. 일종의 그 한 번 본 거 기억에서 안 잊혀지는 병 같은 거랑 비슷한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뭐 암기력이 막 되게 재능이 뛰어나서 한 번만 들어도 괜찮은 사람 있잖아. 근데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 한 번도 제대로 안 듣거든, 사실은. 이해도 못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잖아. 난 그런 애들 많이 봤거든,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재능으로 이거를 막 하는데 나는 내가 정말 1대1로,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교육기관보다 내가 1대1로 학생들을 관찰하는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뭐, 비대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이 관찰해준 거를 계속 지켜보고, 히스토리를 추적하고, 아, 이분은 이렇구나 이러면서 내가 나름대로 정말 이제 꼼꼼하게 많이 보는 편인데,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어떻게 관찰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사실 수천 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정말 이제 정말 좋은 학교 친구들 정말 똑똑하다고 할 만한 그런 학교 뭐 서영고부터 해가지고 정말 카이스트 아까 뭐 한때 뭐 그 유니스트도 많이 왔었고 그러니까 그 또 물리학에서 세계 최고인 학교인 친구들도 왔었고 뭐 나름대로 펜실베이니아부터 해가지고 나름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이 교육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들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미친 듯한 노력으로 막 이렇게 막 진짜 한 번에 쭉 올라올 만한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여러분들이 그 쟤 때문에 내가 그 재능이 없어서 못하겠다 할 정도 수준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좀 다르거든. 진짜 소수의 천재들 있죠. 막 그런 천재들은 굉장히 극소수인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노력을 안 한다? 뭐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냥 하기 싫으니까 쟤는 나 요만큼만 하고 조금만 해도 힘드니까 쟤는 되게 재능 때문에 잘하는 거야. 쟤는 금수저니까 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비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팀노바를 깠으니까 막 이렇게 팀노바는 다 사기일 거야. 높은 팀장이 다 짜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짜줬다면은 나는 무슨 소스 공장이지. 팀노바에서 지금 나오는 작품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그걸 언제 혼자 다 짜줘. 지금 강사 3명밖에 없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학생들이 다 두 눈 뜨고 이렇게 눈은 부릅뜨고 다 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줘 내가 그걸. 그리고 나는 수업 영상을 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데 그런 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존나 단순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그렇게 이런 정치 싸움에서도 당차게 못하는 거야. 그 세계관을 못 깨는 거야. 아 내가 이 회사 진짜 그지 같으면 내가 실력 있으면 그냥 딴 데 가면 되거든. 나 피곤하게 나 갈 거야 이러면 되거든. 그리고 이제 사장한테 딱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여기 솔직히 누구 그 사람 자르세요. 걔는 진짜 아니에요. 내가 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내 말 틀릴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 살면서 이제 못하고 살고 맨날 눈치 보고 이런 거 얼마나 슬퍼.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자기가 습관만 좀 제대로 들리고 그러니까 좀 평타 이상만 치면 이직 되게 쉽거든 개발자는. 그게 어려워가지고 정치 싸움에 이렇게 휘말리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한테 이제 서럽고 막 이렇게 서럽게 막 그렇게 살기 싫으면 결국에는 내가 실력에 정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노력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 만 두세 달 습관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 정도 양은. 그러니까 저 믿고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남들 뭐라고 해도 그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공부에만 신경 쓰시면 돼요. 원래 시야가 너무 넓고 이상하게 막 할 게 많으면 사람들이 더 집중을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경주마가 옆에 눈을 가려 놓듯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처럼 내가 제일 중요한 것만 집중해서 가시면 남들보다 나중에 나태해져도 충분히 내가 시간적 자유, 공간적 자유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개발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